인터넷 강국이라면서 선거 때만 되면 1인 미디어를 틀어막는 희한한 나라. 돈 쓰는 선거를 뿌리 뽑자면서 돈 안 드는 인터넷 여론을 단속하는 나라. 나 하나가 하나의 언론이 되는 이런 세상이 왔는데 선관위는 애매한 규정을 내세워 정치 발전을 가로막고 경찰은 단속 실적에 쫓겨서인지 과잉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풍자와 패러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따져봅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인구가 약 3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 생활의 필수품이 된 인터넷이 정치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시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고로 사람이 모이면 돈이 들게 마련인데 이 인터넷을 통해서라면 보다 손쉽게 여론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는 현격하게 달라진 점일 겁니다. 누구나 어디서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은 새로운 언론 그리고 여론의 창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이라크 전쟁이 한창일 당시 바그다드에 살고 있던 29살의 한 건축가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폭탄이 쏟아지는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CNN 방송보다 한 발 앞서 당시의 전황이 전 세계 네티즌에게 알려지면서 개인 홈페이지가 기존 미디어를 뛰어넘는 새로운 언론으로 부각된 계기가 됐습니다. 누구나 와서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광장. 바야흐로 인터넷에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전에 언론인은 특정한 집단과 특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언론이었다. 하지만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언론이다. 그래서 존중돼야 되고 지켜줘야 된다. 1인 미디어 가운데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인터넷 시사 패러디입니다. 촌철살인의 미학, 기발한 착장으로 시사 패러디는 네티즌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영화 포스터나 만화, 동영상 등을 이용한 인터넷 패러디 작품들은 요즘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헤딩라인 뉴스 보도 태도에 분노한 야당 대표단 서너 명이 미디어목을 한의차 방문했습니다. 최근 인터넷 패러디로 관심을 끌고 있는 패러디 뉴스인 헤딩라인 뉴스. 방송의 헤드라인 뉴스를 본다 헤딩라인 뉴스라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이름을 붙인 이 인터넷 패러디는 기존 뉴스에 나온 기사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익살과 해악, 때로 날카롭고 거침없는 비판을 가하는 이 패러디 뉴스는 특히 선거를 앞두고 네티즌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패러디라는 게 사진 한 장으로 첫눈에 딱 봐서 어떤 사안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흐름은 이런 흐름이다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게다가 재밌죠.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동기가 생길 만큼 재밌죠. 패러디를 통해 풍자하는 이유가 사회의 잘못된 걸 고치고 개선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 패러디나 정치 풍자가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건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숙됐고 건강하다는 증거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인터넷 패러디물이라는 게 간단하고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에서도 패러디 포스터를 공모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당에서도 패러디를 이용한 그 선거 전략, 선거 홍보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거 국면에서 유독 일반 네티즌들이 만든 패러디가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시사 패러디입니다. 인터넷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아마추어 패러디 작가 신상민 씨가 지난달 9일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신 씨가 패러디 작품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문제 삼은 신 씨의 작품은 영화 포스터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얼굴과 정책을 합성시킨 겁니다. 경찰은 신 씨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 패러디물을 만들었다고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를 받은 신 씨의 작품 24개 가운데 민노당 관련 내용은 단 1개뿐. 신 씨는 정말 민노당 후보들을 당선시키려 했다면 왜 한 개의 작품만을 만들었겠냐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그 후보를 지지했다면 그 후보가 24개 작품에서 최소한 반 이상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딱 그 부분만 뽑아서 이게 문제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네티즌 권세희 씨에게는 허위사실 유포죄가 적용됐습니다. 문제가 된 작품은 정치인들의 비리 문제를 비꼰 병렬 연결, 탄핵 통과 상황을 스타크래프트 게임에 빗댄 탄핵크래프트, 탄핵 이후에 한나라당 최병렬 전 대표와 민주당 고순영 대표가 총선에서 패배해 노숙자가 됐다는 식의 풍자를 담은 만화 등입니다. 경찰은 패러디 작품을 통해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자나 패러디의 속성상 약간의 과장과 비꿈은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과장이나 약간 좀 틀어서 얘기하는 그런 거는
그 허위사실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이제 알고 있고요. 인터넷에서 흔히 벌어지는 퍼나르기도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노동당 노회찬 사무총장은 한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특유의 입장을 과시했습니다.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큼해집니다. 판을 갈 때가 이제 왔습니다. 노회찬 어록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언론에 기사가 나왔고 한 네티즌이 민주노동당 지부 홈페이지에 이 기사를 옮겨놓았습니다. 그러자 대전시 선관위가 민주노동당 측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있을 때는 괜찮은 기사가 다른 게시판에 옮겨놓으면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정보 공유를 기본으로 하는 인터넷의 특성을 무시하는 자의적인 법 집행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 만들어서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퍼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살아있는 건데, 그래서 역동하는 매체라는 건데. 인터넷상에는 하얀 촉배 등 구명운동을 벌이는 카페까지 만들어져 2,000명 가까운 네티즌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패러디하는 것, 누구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인터넷에서는 그런 자유로운 의사표현조차 금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셈이죠. 시민단체들은 이 때문에 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 여론에 대해서 선관위가 악용될 우려를 들어서 지나치게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새로운 것인데 구시대적인 기술을 들어서 과도하게 무리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에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열흘 전 강남경찰서는 아마추어 패러디 작가인 권세희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권 씨는 현재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이나 악의적인 글을 올리는 일부 네티즌들과는 달리 권 씨는 홈페이지 주소를 밝히고 스스로 신원도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은 이런 권 씨를 긴급 체포까지 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신원을 숨기고 악의적인 글을 퍼뜨리는 사람은 잡지 못하면서 정작 권 씨처럼 떳떳하게 자신의 패러디 작품을 게재하는 사람을 긴급 체포해 유치장에 가둔 것은 지극히 편의적이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권 씨 또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없는 좀 힘없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네티즌들에 대해서 특정 네티즌들만 이렇게 구속하고 또 선거법 적용시키는 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보고. 지난 2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시사 패러디 사이트인 라이브이즈닷컴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나타난 경찰은 사무실과 대표의 집, 회사 서버까지 모두 뒤졌습니다. 이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친일 진상규명법 발의안에 반대한 국회의원 명단으로 만든 동영상이었습니다. 상정을 앞두고 있는 법을 잘해달라는 그런 메시지에 담은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 누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부산에서 올라온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 8명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이트의 대표와 패러디 작가를 긴급 체포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시 데려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많은 인력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먼 거리를 이 플래시 하나 때문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또 이해가 안 됐었고. 경찰은 이번 총선에서 선거 사범을 검거한 경찰관에 대해 1계급 특진을 내걸고 폭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천여 명의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사이버 검색 요원도 600여 명 투입했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조치 때문에 일부에서는 실적 위주의 마구잡이식 과잉 수사가 벌어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적 단속이 쉽기 때문에 경찰이나 선관위도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단속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진짜로 단속대회를 준비한 선거사고 하지 않고 조장에 대한 그런 선거운동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막는 그런 행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선거 참여는 정치 참여나 다름없습니다. 온 국민에게 선거에 참여하라고 독려하면서 인터넷에서 표현하는 정치 참여를 막아내는 것. 참 네티즌들한테 비난을 받을 만하네요.